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로 지명한 필립 골드버그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강조했습니다. 이 CVID는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며 계속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북한의 2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도발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목표로 하는 대북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CVID는 매우 어려운 목표라면서도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하며 이 목표를 위해 계속 단호한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hose are difficult goals, but they fit very well with our non-proliferation goals. They fit with our policy of deterrence, building, broadening, deepening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어 북한의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터무니없고 계속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도발이 예상되고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to react with enhanced deterrence, with a solid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Japan, and working together to thwart these threats from North Korea.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국의 추가 제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자신의 주요 책임 분야가 아니라면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의 대응 조치를 저지한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골드버그 지명자는 제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이 아니라면서 제재와 함께 미국과 세계의 영향력 그리고 힘의 다른 요소들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협력에 대해선 미중 간 접근법의 차이가 있지만 제재를 넘어선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and we should continue to seek Chinese cooperation, not just on sanctions, which is very important, but sanctions, as I mentioned before, is not a policy in and of themselves, but also their cooperation in moving forward with negotiations and getting back to some sort of discussion about denuclearization and how we're going to handle that issue.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어 한일 관계 개선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당연히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주한 미국 대사로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미국과 중국 경쟁 속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2018년 갱도 입구 폭파 후 폐쇄를 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위한 복구 정황이 더 분명해지고 있으며 갱도 복구 작업이 더 진척됐다고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6일 민간 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갱신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분석 보고서 발표 당시와 비교해 핵실험장 복구 상황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3번 갱도 남쪽 입구 주변에 있던 눈이 치워졌고 갱도 연결도로 표면에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흔적도 포착됐으며 중대형 장비를 실은 차량이 현장에 오간 흔적도 발견됐다면서 이는 3번 갱도 굴착 후 나온 폐석을 계속 운반하는 정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남쪽 입구 주변에 방수포로 덮인 기존 정사각형 물체가 지난달 28일자 위성사진에서 사라졌으며 대신 3번 갱도의 2차 입구로 추정되던 곳에
갱도 입구로 보이는 형태가 새롭게 포착됐다면서 정사각형 구조물이 통나무 더미를 나타낸 것이었다면 통나무를 갱도 굴착 중 내부 구조 지지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15일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7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 주민들이 대형 카드 섹션을 연출한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촬영됐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김일성 광장 서쪽과 동쪽 지대 전체와 북쪽 도로로 이어진 도로에 인파가 모인 모습이 포착됐으며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모두 빨간색 수술과 꽃을 들고 있는 듯 붉은색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일성 광장의 연단에서 가장 가까운 서쪽 지대에 모인 인파는 붉은 바탕 위에 일심단결이라는 노란색 대형 문구를 만들었고 동쪽 지대는 역시 군중이 만든 붉은 물결 위에 조선노동당 로고까지 형상화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주민들을 동원해 연습에 나섰으며 열병식을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부터는 이번처럼 광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인파가 붉은 물결을 이루는 장면이 포착됨에 따라 북한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5일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핵전투 무력 수행 내용이 담긴 담화는 긴장 조성으로 관련국들의 우려를 악용하는 북한 정권 수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미국 정보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연이어 내놓은 담화는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수사적 위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will want to create an environment of tension and exploit our concerns about escalation. And this is why, the Kim Yo-jong statement is a great example of this, a completely rhetorical device. 사일러 담당관은 이어 김여정의 담화는 다음 주라도 한국이 북한 전술 핵무기에 희생될 것 같은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만 그보다는 스스로의 무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북한의 전술적이고 단기적인 의도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Not any concern that next week, Seoul is going to be a victim of a tactical nuclear weapon from North Korea, but rather, this is part of a tactical short-term choreography that Pyongyang intends, and we need to arm ourselves against that, if that's the direction they take it.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5일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어 북한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이고 강요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한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is seeking to create this environment of coercive compellence vis-a-vis the South that is likely designed to provide for the transition between the two administrations. And this is where Kim Yo-jong's statement comes in. Now that we are a nuclear power, Seoul better understand this. You can no longer live in denial that, we have seized some dominance on the peninsula. Now, 현재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북한의 또 다른 목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한 외교적 목표는 국제사회를 지치게 만들어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력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은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정에 대한 중국의 단기적 열망이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 것이며 중국도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의 악성 행위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국제 규범을 강화할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윌리엄 키팅 하원 의원은 5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들과 협력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악성 국가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국제 공조를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또 국제 규범 자체만으로 북한 등이 미국이나 동맹, 협력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벌이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격을 벌일 경우 상응한 엄중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을 비롯한 주요 사이버 위협국을 겨냥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해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이 중 하원의 사이버 외교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을 대신해 해외 정부와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를 벌이는 모든 북한의 기관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와 2억 달러가 넘는 교역을 했다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각국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국제사회에 보고한 기록을 토대로 북한이 46개 나라와 교역 기록을 남겼으며 이에 따른 북한의 수입액은 1억 5,704만 달러였고 수출액은 4,776만 5천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전체 무역액의 90%에 달하는 1억 8,532만 달러의 무역 기록을 남겼으며 무역액 667만 달러를 기록한 아프리카의 잠비아가 그 다음으로 무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태국과 영국이 각각 171만 달러와 153만 6천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14개 나라는 자신들의 무역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 중 10개 나라는 구체적으로 한국을 혼동해 북한으로 기재하며 발생한 실수라고 밝혔다면서 북한의 무역액이 실제와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